안녕하세요, 망치자문사나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의 비산동에 저희가 지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렸습니다. 현장에 들렸고, 지금 요 부근에 안 그래도 대명동 쪽에는 이제 신축 현장이 있는데 저희가 그 자재 양중을 하고 작업 지시를 하고 저희가 이제 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보통 옥상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게 그 빌라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시면은 대부분 이 유지 관리가 이제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레탄 도막 방수를 발라서 보통 뭐 한 15년에서 20년이라고 이제 수명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그 관리하고 사용하기에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수를 잘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집기라든지 이렇게 옥상을 험하게 쓰시다 보면은 이런 크랙이라든지 뭐 장크랙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에 바로 이 최상층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특히나 여름에, 지금 같이 한여름에 보시면 엄청나게 열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옆집에 보시면 이런 지붕을 이렇게 입혀놨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지붕 공사를 할 거예요. 지붕 공사는 특히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해서 신고 없이 뭐 이렇게 1.8m 최고 상단의 용마루 부분까지 이제 1.3m, 1.8m까지 노출을 시키지 않고 높이가 올리지 않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1.8m 이상이 되게 되면 도면을 그려서 건축 설계사하고 의뢰를 해서 요거를 이제 신고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 건축물 자체가 대부분 한 80%, 7, 80% 오래된 주택 가옥 같은 경우는 옥상에다가 이런 불법 건축물들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거를 일일이 또 다 이렇게 클레임을 걸 수는 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면 한 집 해놔놓으면 옆집에 보면은 뭐 전신에 이렇게 지붕을 다 해놔놨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이 건물의 유지를 또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보시면은 이렇게 방수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일일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텃밭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 밑에 층 안 봐도 지금 뻔합니다. 엄청나게 습하고 덥고, 열기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옥상에 지붕을 얹게 되면은 그 바로 밑에 층에 이제 열기도 식혀주고, 그리고 방수도 완벽하게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이제 편한 거죠. 손댈 일이 없죠. 그 대신에 단점은 이 옥상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기가 힘들어져요. 물론 사용하라면 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피해가면서 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채광을 완전 이제 일시적으로 바로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조금 이제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창고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뭐니 해도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하시는 분들은 옥상 이런 이제 배트 형식으로 이렇게 슬라브를 쳐서 이렇게 노출 형식보다는 지붕이 있는 주택이 낫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랬었을 때는 관리가 편합니다. 자, 오늘 지금 자재가 물건을 저희가 이제 철골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크레인으로 올릴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5톤 크레인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이제 각간을 이제 싣고 오는 자재를 싣고 오는 차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지금 다 이렇게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올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넓은 주차장을 이용해서 장비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 번씩 공사를 하면서 건축법에 대한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곤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딱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건축주분께서 이제 유도리 있게끔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이거는 뭐 합법이다, 이거는 뭐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있다, 이거를 이제 또 얘기를 다 설명을 드려요.
드리고 또 이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또 건축주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쪽 의사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옥상 같은 부분이 제일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 비용은 또 설계비 뭐 150에서 200만 원 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또 하려고 하니 또 너무 FM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또 많이 깨지고. 그래서 특히나 옥상에 이제 지붕 공사를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시골 쪽이나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오래된 주택 부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지붕이 많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높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안 되게끔, 불법적으로 안 되게끔 저희가 최대한 높이를 맞춰드리죠. 맞춰드리고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그래요. 건축물도 사실상 준공검사 끝나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30평 주택을 지었는데, 신고로 해서 30평 주택을 지었는데 이 30평을 설계하다 보니까 공간이 이제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보일러실이라든지 뒤에 다용도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전원주택 주변에 가보시면은 처음부터 설계를 그래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허가권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30평으로 집을 짓고 이제 준공검사 끝나고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전원주택 가보시면은 대부분의 전원주택 딱 지어졌는 그 몸체에서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달아내는 부분은 대부분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준공검사 끝나고 달아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유도리 있게끔 알아서 잘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각관하고 파이프는 아연으로 해서 준비를 다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 뭐 구조물 아래 구조물 안에 숨어 있는 그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일반 각관을 써도 돼요. 하지만 저렇게 바닷가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는 이런 파이프 같은 경우는 아연 각관을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크레인으로 이렇게 발을 해서 저기 클립에 이렇게 걸잖아요. 이때 걸 때 정말 조심해서 잘 걸어야 됩니다. 이게 초짜분들은 그냥 발을 그냥 무작위하게 걸어버리면 얘네들이 당기지 않고 오므려 들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저 클립을 이용해서 저렇게 걸게 되면은 이게 크레인이 당겨 올리면서 얘네들이 쪼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안 오므려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와이어 내려서 돌리기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내. 품대를
붐대를 일로 조금만 더. 이거 조정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이 2인 1조로 여기서 지금 제가 작업 수기로 해서 수신호를 이렇게 지금 기사분한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서는 한 사람이 이거를 장비가 내려올 때, 이 물건이 내려올 때 이 물건을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래 버리면 얘네들이 바람이 들면은 휙휙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잡아주고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앉을 때 동안 제가 수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전기를 통해서 저희가 작업 지시를 내리고요. 특히나 장비를 쓸 때는 꼭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크레인 사고가,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저기 있는 뭉치, 저게 사람 머리를 한번 쳐버리면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거 그냥 인형 뽑기 하실 때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바닥에 저희가 이제 놓아야 할 위치에다가 잘 놓아주시는 게, 조정하시는 분이 어떻게 수신호를 어떻게 잘 보내는가에 따라서 이게 안전하게 떨어집니다. 저때 발을 한 개를 엮어서 저렇게 홀쳐지게 들면서 얘네들이 딱 당기면서 딱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게 안 오므려집니다. 저 보시죠. 손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축이 중간에 오게끔, 쟤네들이 딱 중간에 오게끔. 자재 양중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안전하게 제가 물건을 받기만 하면 돼요. 제가 지금 그 카메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제 손으로 수신호로 요 밑에 작업 기술자분한테 장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톱. 와이어 그대로 내릴게. 와이어 붐대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옮길게요. 스톱. 됐어요? 그것도 어디 뭐 그거 할 데 없어요. 담을 데 없어요.
오라이.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은 양중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재 양중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추후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기 지지되는 부분 있죠. 저기 다리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잘못 설치가 되어서 특히나 이게 기울어지면서 이제 크레인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가다 붐대를 또 길게 빼냈었을 때 무거운 중량을 여기 이제 건축을 담당하는 분이나 여기 이제 담당 감리자분들이 이제 무리하게 저기 5톤에 이제 최대 용량이 있는데 중량이 있는데 그 중량을 초과하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크레인이 쏠리는 현상, 앞으로 꼬라박히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조심하시고, 그리고 장비를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노후된 장비보다는 조금 새 것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또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면 저기 와이어 있죠. 와이어가 끊겨서, 줄이 끊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을 실시간으로 조금씩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은 저희가 하루에 업로드를 한두 개씩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알림 설정을 해 놓게 되면은 울리게 돼요. 그러면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겁니다. 자, 이상 망치 잡은 사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